2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의 경제 모습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데 메밀이 효과적이라는 왕의 발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토란과 비교하며 메밀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통해 외래작물과 구황작물이 보급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후기에 고구마와 감자 같은 구황작물이 전래되어 널리 재배되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구황작물이 확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과 수공업, 광업까지 함께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경제 구조와 맞지 않는 모습을 고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연포의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 내용은 조선 전기 세종 때 일본과의 제한적 교역을 위해 삼포를 개항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과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로 사용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며 화폐 경제가 확대된 모습으로 제시된 자료의 시기와 부합합니다. 3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 공가를 받아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던 공인의 등장은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일치합니다. 4번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송상과 만상은 조선 후기 대청무역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상인 집단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해진 당시의 경제 모습과 잘 맞습니다. 5번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하였다. 조선 후기 광산 경영 방식 중 하나로 부유한 광산업자, 즉 덕대가 자본을 투자하고 광부들은 고용하여 대규모로 금, 은, 광산을 운영하던 제도 역시 조선 후기 광업 발달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잘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세도 정치의 주요 인물이자 가의 장인인 김조순의 별저 옥호정과 그 일대를 그린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악산 배경과 옥호정의 위치를 통해 당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안동 김씨 가문의 위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세도 정치기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 가문이 비변사와 군영을 장악하며 정치 전반을 좌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정의 문란과 지방차별, 가혹한 수탈이 심화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도 정치의 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도구를 시도하였다. 이 내용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고종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세도 정치가 종식된 이후의 상황이므로 문제의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2번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는 고종대 서구와의 수교를 반대하며 전개된 만인소 운동으로 세도 정치기 이후의 사회적 흐름에 해당합니다. 3번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세조 때 함길도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난 난으로 시기적으로 세도 정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4번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세도 정권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평안도에서 발생한 밀란으로 세도 정치기의 사회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 즉 순조 재위 시기와 일치합니다.
5번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는 임질왜란 당시 의병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에서 제기한 정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가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킨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민시정권을 타도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여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이 개입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정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개항 이후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시도와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갑신정변의 결과나 그 이후 국제관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 내용은 동학농민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기구로 갑신정변보다 시기적으로 뒤의 사실이므로 맞지가 않습니다. 2번 전개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이는 제2차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개혁의 기본 강령을 반포한 내용으로 갑신정변과는 시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3번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제도는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로서 갑신정변 이전의 개화정책 단계에 해당합니다. 4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갑신정변보다 앞선 시기의 사실입니다. 5번 청일 간의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설명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 문제를 둘러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서 정변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종교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재판 기록을 통해 동학 제2대 교주인 최시영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시영은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하였고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는 동학이 종교활동을 넘어 사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학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포접제는 동학에서 운영하던 조직 전달 체계로서 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단계적 연결형 조직 방식입니다. 최시영은 동학 2대 교주로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 조직을 정비하며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동학의 특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2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문학 보급에 앞장섰다. 배제학당은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근대 교육기관으로 동학과는 종교적 성격이 다릅니다. 3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새생활운동은 20세기 초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근대 사회에서의 생활윤리와 일상적 실천을 개혁하려는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동학과는 종교적 성격이 다릅니다. 4번 일제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운동을 벌였다. 사찰령 폐지운동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활동으로 동학과는 시대와 주체가 다릅니다. 5번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민단은 20세기 초 천주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무장 성격의 단체로서 지역 치안 유지와 교세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러일 전쟁 시기의 국제적 정세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1912년 미국 잡지에 실린 소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암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가던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러일 전쟁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마무리되며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며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따라서 러일 전쟁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종이 아관 파천을 단행하였다. 아관 파천은 1896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러일 전쟁보다 이전 시기의 사실입니다. 2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독도의 불법 편입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에 일본이 자행한 행위입니다. 이는 전쟁의 전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제시된 시기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3번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저령도 조차 요구는 1897년 러시아의 이권 침탈 시도로 러일 전쟁 이전의 사건입니다.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러일 전쟁 이전의 사건입니다. 5번 평양 관민이 대동강에 진입한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웠다.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과 1871년 신미 양요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대표적 대미 충돌 사건으로 러일 전쟁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올린 상소문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일본을 서양과 동일하게 인식하며 화친을 거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복골 척화의소와 같은 표현을 통해 외양 일체론에 기반한 강경한 척사 사상이 드러납니다. 지부복골 척화의소는 1866년 병인양요 이후에 최익현을 중심으로 한 위정척사 계열 유생들이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 서양과의 화친을 배척할 것을 상소한 사건입니다. 이는 병인양요 이후 강화된 서양 세력에 대한 강경한 배회 또 척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화 상소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최익현의 사상과 이후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반에 조직된 무장단체입니다. 강화도 조약 반대를 주장하던 개항기 위정척사 인물의 활동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2번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도쿄의권은 1930년대 항일투쟁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개항기 위정척사 운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3번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은 1906년 전라도 태인에서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유생과 지역민을 규합해 의병을 조직했으며 이는 상소 중심의 위정척사 활동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전개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3번은 가인불, 즉 최익현에 대한 설명으로 부합합니다. 4번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1909년 이완용을 대상으로 감행한 이재명의 의열투쟁은 개인의 직접 행동에 의한 항일투쟁으로 상소를 통해 척사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의 활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은 1907년 정미의병 시기에 조직된 전국단위 의병연합부대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반대 국면에서 전개된 위정척사운동과는 시기적으로 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인물 이준의 연보를 통해 애국 계몽운동과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체의 대표적 활동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 자료에 따르면 이준은 1898년 독립협회를 시작으로 1904년 보안회, 1905년 헌정연구회, 1906년 대한자강회, 1907년 시민회 등 애국 계몽단체의 전개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일제의 침투가 심화되던 시기에 교육, 자강, 경제 주권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 기역,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은 1907년 통감부 설치 이후 전개된 것으로 주로 대한자강회와 애국 계몽 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제시된 기역의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니은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킨 단체로 제시된 연보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3번 디귿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105인 사건은 1911년 일제가 신민회를 단합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제시된 디귿의 헌정연구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의 니을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성학교 설립은 1907년 이후 신민회의 민족교육 활동에 해당하며 제시된 니을의 대한자강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미음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제시된 미음의 신민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인물의 활동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은 2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를 통해 특정 인물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내용으로 동양의 평화와 한국 독립 문제가 국제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은 옥중에서 이 글을 집필하며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한중일 3국의 대등한 연합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료가 1909년 전후에 항일 의열투쟁과 동양평화 구상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열투쟁을 전개한 안중근과 그 핵심 행적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흥사단은 1913년 미국에서 안창호가 창립한 단체입니다. 2번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조선책략은 황준헌이 저술한 책으로 김홍집이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며 국내에 소개한 것입니다. 3번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은 1909년 안중근의 대표적인 의열투쟁으로 제수된 사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번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일으켰다. 1945년 부민관 의거는 유만수를 비롯해 강윤국, 조문기 등이 함께 참여한 항일 의거로 제시된 사료가 다루는 인물과 시기보다 훨씬 뒤의 사건입니다. 5번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한국통사는 1915년에 신채우가 저술한 역사서로 이 사료의 핵심인 의열투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법령 자료를 통해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1910년대 일제가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경찰제를 운영하며 범죄 즉결례와 조선 태영령을 통해 재판 없이 즉결 처분과 태형을 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 통치가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는 헌병과 법령을 결합해서 식민지 지배를 관철한 무단 통치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10년대 무단 통치 아래에서 시행된 제도와 정책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 만주지역 독립군 탄압을 위한 협정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제도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2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 제정되었다. 사상범 예방 구급령은 1941년 전시체제 강화 속에서 제정된 법령으로 헌병경찰제가 중심이던 1910년대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3번 방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한성순보 간행은 1883년 개화기 언론 활동으로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4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을 주도하였다. 상권수호운동은 1898년 시전 상인의 경제적 대응으로 1910년대 식민통치 정책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5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회사령은 1910년에 공포되어 회사 설립에 총독의 허가를 요구한 제도로 무단 통치기 경제활동을 통제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신문 사설을 통해 보도 시기와 그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조선 각지의 상황을 전하며 재작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박해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문화 통치기에도 차별과 억압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신문 기사는 관동 대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20년대 중반의 시대 상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기에 나타난 정책과 사실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영선사 파견은 1881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시된 자료의 시기보다 훨씬 앞선 내용입니다. 2번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기 속에서 한국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관리하려는 정책과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국채보상운동의 모금에 참여하는 상인.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전개된 민족운동입니다. 이 신문이 반영하는 1920년대 상황과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유경공원 설립은 1886년 근대교육 도입 과정에서 시행된 제도로 제시된 자료의 시대와 맞지가 않습니다. 5번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전차 개통은 1899년 근대시설 도입 사례로 1920년대 문화통치기의 정책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외신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에 프랑스에서 보도된 기사로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 속에서 조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을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국제사회의 언론에까지 보고될 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이는 1919년에 전개된 3.1운동을 가리키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19년 파리 강화회의 전후 국제정세와 맞물려 전개된 3.1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간도 참변은 1920년 무장 독립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시기와는 이후의 사건입니다. 2번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보빙사 파견은 1883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의 외교활동으로 1919년 독립운동과는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서거하였다. 1926년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전개된 운동은 60만세 운동으로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번 언론사의 주도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분화로드 운동은 1930년대 전개된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19년 대규모 독립운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5번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말 제창된 원칙으로 국제사회 독립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3.1운동이 전개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인물 자료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김한종의 생애를 소개하며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조직인 가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군자금 모집과 친일 관리 처단에 앞장섰고 이후 일제 체포돼 옥중에서 순국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가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로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무장투쟁을 지향했던 대한광복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로 제시된 인물의 활동 내용과 단체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조직은 신간회입니다. 3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조직은 의열단입니다. 4번 중국군과 함께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중국군과 함께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린 단체는 조선혁명군입니다. 5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한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와 법령이 발표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헌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한국 국제와 중추원 관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흐름을 담은 대동단결선언, 그리고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자료는 국가 주권의 성격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며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 다시 대한민국 수립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발표 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사료가 발표된 시대적 흐름과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1899년 고종이 반포한 대한제국의 헌법적 성격을 지닌 법령인 대한국국제입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인 1899년에 반포된 것으로 중추원 관제보다 뒤의 시기입니다. 보기 나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를 반영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일부 제도한 중추원 관제로 대한국 국제보다 앞선 189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단은 일제강점기 해외운동 진영에서 국민주권 사상을 선언한 대동단결선언으로 대한제국 멸망 이후인 191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라는 광복 후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제정된 재헌헌법으로 1948년에 제정되어 앞선 사료들보다 가장 뒤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의 나가라다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가에 해당하는 해외 독립운동의 성격과 전개 양상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사진은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네켄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1910년대에 들어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민족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는 멕시코 지역 한인 사회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경학사는 만주 서간도에서 신민의 계열 인사들이 자치조직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활동입니다. 2번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권업회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입니다. 3번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광단은 북간도에서 대종교 계열 인사들이 조직한 무장단체입니다. 4번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숙무학교는 멕시코 한인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하고 독립운동 인력을 양성한 활동으로 제시된 사진 속 멕시코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전개한 독립선언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를 통해 특정 농민운동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192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높은 소작료에 맞서 조직적으로 투쟁한 암태도 소작쟁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작인들은 장기간의 집단행동을 통해 소작료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1920년대 농민운동이 조직화 또 대중화되는 흐름 속에 놓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 전개된 농민 노동운동의 흐름과 연결되는지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양전사업이 실시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양전사업은 대한제국 시기 토지 소유권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20년대 농민운동과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2번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어요. 방공령은 개항기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농민쟁의 이후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어요. 조선농민총동맹은 1920년대 후반 노동자와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며 결성된 단체로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의 흐름과 이어집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회사가 설립되었어요. 농광회사는 러시아 전쟁 전후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한 회사 설립으로 농민쟁의의 전개 결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5번 기한 내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였어요. 토지조사령은 토지 소유를 재편한 일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암태도 소작쟁이보다 앞선 시기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단체의 활동과 시대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조선어 학회가 한글 잡지를 간행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의 표기와 사용을 통일하려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글 창제일을 명확히 하여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언급되며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 수호와 언어운동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학회의 국어 연구 및
정비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한글 띄어쓰기는 선교사와 근대신문을 중심으로 도입된 초기 근대의 변화로 조선어 학회의 활동 시기보다 앞섭니다. 2번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대한문전은 근대 계몽기 6일준이 국어문법서를 편찬한 사례로 조선어 학회 중심의 집단적 언어운동과는 흐름이 다릅니다. 3번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태극서관은 신민회의 계몽서적 보급을 위한 출판 활동으로 한글 표준화와 직접 연결된 조선어 학회의 핵심 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번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조선말 큰사전은 조선어 학회가 추진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으로 일제히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완간에 이른 과정에 해당하며 제시된 자료의 활동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5번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국문연구기관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어 학회가 주도한 조직적 언어운동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시대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잡지 별건곤에 실린 사파를 통해 서양식 복장을 한 모던걸, 모던보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잡지와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 새로운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와 유행을 즐기는 대중문화가 등장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사회의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대중문화와 근대적 사회 모습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습니다. 아리랑은 1920년대 상영된 영화로서 대중문화가 확산된 사례로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의 흐름과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이 간행되었습니다. 제국신문은 개항기 한글신문 창간 사례로 대중문화가 본격화된 일제강점기와는 시기적 흐름이 다릅니다. 3번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 출판되었습니다. 자유부인은 해방 이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4번 잡지 사상계가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상계는 한국전쟁 이후에 창간된 종합지입니다. 5번 아침 이슬 등의 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은 1970년대 대중가요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를 통해 가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지보경의 글 일부로 1940년 충칭에서 여성 동지들에게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지보경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오광심, 김정숙, 조옥순 등과 함께 참여하여 대원 모집과 선전 활동을 전개하다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무장독립군인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부대는 북로군 정서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로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투쟁에 해당합니다. 2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미군 전략정보처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무장독립군은 한국광복군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동북한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한 단체는 동북인민혁명군입니다. 4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한인 군사 조직은 조선의용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진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의 일제 통치 정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일제가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강제로 공출해 쌓아놓은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일 전쟁 이후 조선 사회가 전시체제로 전환된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일제가 군수 물자 확보를 위해 금속류 회수령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통치를 강화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 동원 체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정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신문지법은 1907년 언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하의 물자수탈 정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번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애국반은 1938년 전시체제 속에서 주민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제도로 전시 동원과 민족 말살 통치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경복궁에서 최초로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하였다. 조선물산 공진회는 1915년 식민통치를 과시하기 위한 박람회로 전시 동원 정책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4번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화폐정리 사업은 1904년에서 1905년 대한제국 말기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된 정책으로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5번 보통학교의 수업 전환을 4년으로 규정한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식민지 교육제도를 정비한 초기 통치 정책으로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수탈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료를 통해 해방 이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는 김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통일국가 건설을 호소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의 일부로 이는 남한 단독 선거와 정부 수립이 추진되던 시기인 1948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는 1948년 전후 단독정부 수립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방안을 논의한 국제회의로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에 열려 단독정부 수립 논쟁 이전 단계의 사건입니다. 2번 송신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한국민주당 창당은 우익 정치 세력이 정당을 결성한 움직임으로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에 이루어져 김구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 시점과는 흐름이 다릅니다. 3번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실언칙을 발표하였다. 좌우합작실언칙 발표는 좌우 세력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한 시도로 1946년 10월에 이루어져 단독정부 수립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정치적 시도입니다. 4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한에서만 실시된 제10회 총선거는
유엔의 감시 아래 진행되어 재헌국회를 구성한 사건으로 1948년 5월에 실시되어 김구가 성명을 통해 반대했던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은 광복 직후 자주적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져 1948년 단독정부 수립 논의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진과 설명을 통해 제도와 정책의 시행 시기와 역사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6.25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소집된 장면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설을 통해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원 연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해 추진한 1952년 발췌개헌, 즉 1차 헌법 개정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6.25 전쟁 시기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 및 변화된 사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의 경제개발 정책입니다. 2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은 6.25 전쟁 종료 직후인 1953년 이루어진 군사 외교적 조치로 전쟁 직후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에 전개된 지역사회 운동입니다. 4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의 금융개혁 정책입니다. 5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삼청교육대 설치는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정부 시기의 여성 노동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노동조합 선거방해, 임금체불과 직장 폐쇄에 항의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 장면과 함께 신민당사 농성 및 강제 진압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정부 말기에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노동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반유신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신체계 말기 여성 노동운동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는 흐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에 발생한 인권 탄압 사건입니다. 2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경향신문 폐간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한 사례입니다. 3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설치는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의 제도적 조치입니다. 4번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개혁입니다. 5번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3.1 민주구국 선언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긴급조치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발표된 선언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본격화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진과 설명을 통해 특정 시기의 민주화 운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대학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이 폭로된 이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요구하며 전개된 6월 민주항쟁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1번 부마 민주항쟁 진압 과정에서 정권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피살되어 유신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1979년 11.6 사태로 6월 민주항쟁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2번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졌다. 4.19 혁명으로 국민의 항쟁이 확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1960년의 사건으로 1987년 민주화 운동과는 시기와 맥락이 다릅니다.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국민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에 직면한 전두환 정부는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번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이는 1980년의 사건으로 6월 민주항쟁과는 성격과 시기가 구분됩니다. 5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6.3 시위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전개된 반정부 시위로 196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기사 자료의 시대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하고 장성 인사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 통제를 확립하려는 조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부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개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영삼 정부 시기의 핵심 개혁 정책 방향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민정부 시기 군부개혁 및 과거사 정리 정책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의 통상정책으로 문민정부 초기의 군부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의 경제성장 성과로 군부정치 청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3번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남북이 통일 원칙에 합의한 사건입니다. 4번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부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외교 정책입니다. 5번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정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역사적 성격에 부합하는 탐구활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제주도의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알뜨르 비행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제주 4.3 사건의 비극적 역사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시설이라는 근현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자료는 제주 지역이 지닌 근현대사의 상처와 식민지, 국가폭력의 경험이라는 지역사적 특징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주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 사건, 활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원종과 NO가 봉기한 곳을 검색한다. 원종과 NO의 봉기는 신라 말 중앙정부의 수탈에 맞서 사벌주, 현재 상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반란으로 제주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조사한다. 외규장각을 약탈한 사건은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진입하여 약탈한 사건입니다. 3번 강주룡이 고공시위를 전개한 장소를 알아본다. 강주룡의 고공농성은 평양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입니다. 4번 김만덕이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기록을 살펴본다. 김만덕은 조선 후기 제주도의 거상으로 흉년으로 고통받던 제주 백성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여 구휼 활동을 펼친 인물로서 제주 지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5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을 찾아본다.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은 거문도를 무대로 한 사건으로 제주 지역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